2020년 8월 5일 국내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IoT 기술 등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ICT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한 자유토론이 열렸고 그 결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 가명정보 정의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하는 등 위상 강화의 필요가 있다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어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네이버 등 포털들을 비롯해 SK텔레콤이나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AI 플랫폼에 기반한 빅데이터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디지털 뉴딜의 시작과 함께 드디어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더욱 새로워진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모 저모,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워진 개인정보보호법은 3대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체계 일원화,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가장 먼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 및 소관부처를 정비하였는데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간에서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영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두 법이 모두 적용되어 유사 중복 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감독기관의 독립성 부족으로 EU GDPR 적정성 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적정성 결정을 통과하게 되면 별도의 요건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EU에 진출한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감독체계를 구축하였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 정책 수립 및 시행 조사처분 수행과 그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두 번째 변화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기반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한 실정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 체계를 세분화하였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또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식별 가능한 정보로 정의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가명정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개인정보 이용 제공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 시 사전에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당초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 없이 추가적 이용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또는 제공으로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명 처리 또는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명 정보의 개념이 생기고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개정 후에는 통계 작성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마지막 포인트, 가명 정보의 결합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절차를 거쳐야겠죠. 기업 내 가명 정보 결합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 정보 결합은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결합 및 반출 과정을 살펴보면 가명 정보를 결합하려는 결합 신청자는 결합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고 결합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가명 정보의 결합, 처리, 반출 심사 및 승인 절차에 따라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반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세 번째 변화,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가명 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였고 그에 반해 처벌은 대체로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개정 후 특히 가명 정보에 대해 누구든지 가명 정보 처리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회수 파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 3% 이하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가명정보 안전조치의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8조의 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를 분리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분리해야 하며 가명정보와 관련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유사 중복 규정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통합하고 정보통신망법의 고유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신설하여 이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의받는 방법, 민감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처리 위탁 등 양법의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했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수집 이용, 손해배상보험, 국내 대리인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만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특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처리 방침, 법정 대리인 권리 행사 등 일부 차이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기존 규정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통합에 따른 주요 변화를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누어 보면 위탁의 경우에는 개정 전 고지 및 동의가 필요했으나 개정 후 공개 의무는 필요하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명 처리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이용자 권리로 정정 요구권이 정정 삭제 요구권으로 삭제 요구가 가능해졌고 처리 정지 요구권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는 물론 스마트 시티, 핀테크, 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진흥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의 활용이 확대되고 민간 데이터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데이터 활용이라는 디지털 뉴딜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법 적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 대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로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더욱 새로워진 개인정보 보호의 이모저모 잘 이해하셨나요? 디지털 뉴딜 시대를 맞이하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